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31번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험 같으면 이 항상 1번에 출제될 죄형 법정주의가 갑자기 31번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법원행정고등고시 재밌죠? 네, 31번에 죄형 법정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죄형 법정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 범위를 좀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막판 또 한 15번, 한 15개 정도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또 보이죠. 네. 이 법행의 특징입니다. 이 첫 번째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 1번부터 시작해서 한 10번 정도까지, 그 다음에 30번서부터 시작해서 한 40번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는 앞뒤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면 또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몇 개. 또 개수형이죠. 근데 개수형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기억.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자, 원인 불명의 어떤 이유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임의로 내 가상자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용 처분했어. 이런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의 어떤 횡령죄 판례 이걸 유추해서 신의 측을 근거로 피고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차고송금이라는 건 어떤 현금이 내 계좌에 임의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랬을 경우 내가 이걸 만약 사용했다면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 이거를 유추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내가 임의로 내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임의로 사용했다? 그랬을 때 이거 배임죄 정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임의로 유추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틀렸다. 두 번째,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 자체에는 허위가 없어요. 증거는 제대로 된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즉, 이 인과성의 어떤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증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증거를 어떤 허위 주장하고 딱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에서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데, 문제는 뭐다?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속요건을 신설하는 것 외에 형법제 155조 1항이 규정한 증거 위조의 의무를 확장을 해석해서 증거 자체가 위조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허위 주장과 결부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까지 만약에 155조 1항에 증거 위조 개념이 시켜버리는 거, 이건 뭐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증거 자체가 위조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위조죄는 그 증거를 허위 주장과 결부시켜서 결과론적으로는 더 큰 국가형벌권에 장애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적어도 증거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판례예요. 다음 디귿. 법정소득죄 등을 규정한 형법제 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거 해당됩니다. 이 법원의 의미는 헌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정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맞게 나왔죠. 리을.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법적 더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니죠.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유추해석 문제가 지금 하나 잡았어. 엄격한 요건 하나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틀렸고, 그 다음에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3호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위 법률의 목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소년보호부 처분을 받은 전력. 이건 안 되는 거죠. 소년보호 처분. 소년보호 처분 여기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잖아요. 성폭력 범죄를 범해서 2회 이상. 근데 갑자기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확정해서 유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따라서 답은 요것도 틀렸다. 이해는. 그래서 기억은 아까 맞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니은 틀렸죠. 니은 틀렸고 디귿 아까 이거 맞았고 현재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 요거 처벌이면 처리할 수 있고 거기 붙여있는 동이 있어야 해서 볼 것은 아니다. 요거 좀 동그라미랑 해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요거 처벌만 의사 표시 철회 법정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쵸 반한다. 동그라미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요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렸죠. 이렇게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고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는 거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이럴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지. 난데없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를 받은 전력 이것까지 포함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